시국이 굉장히 어지럽게 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저에게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아니면 정권이 뒤집히는 거. 예,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부동산 시장까지 매우 예민하게 컨트롤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지금의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고, 별 정부에서 크게 손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책을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정말 현장에 맞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대책들을 좀 내세워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권 유지가 급급한 상황에서 그런 쪽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아마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의 어떤 부동산 기조에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되는 상황이 있겠죠.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과거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할까요? 예, 이 부분부터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답이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전 정권이 권력을 잃게 된 가장 큰 배경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권과는 반드시 선을 긋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정권과 같은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민심을 잃는 것과 거의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과 같은 흐름을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 규제를 더 강화시킬 만한 내용이 없어요. 또 실제로 규제를 풀어준 게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가장 큰 게 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은 지금 다시 대출을 좀 더 강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정권의 대출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럼 그 외에 다른 규제들이 완화된 게 있냐라고 보면은 조정지역이 풀어진 게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큰 거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정지역은 규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조금 벗어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오르면 조정지역이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오름이, 그런 정도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풀어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조정지역이 되겠죠. 그거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뭐 취득세, 종부세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제를 강화하려고 해도 별 강화할 게 별로 마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뭔가 그냥 막 걱정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사실 희박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유지돼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거 없고, 그럼 별로 걱정할 거 없네 라고 또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지나치게 뭔가 괜히 불안해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뭐 모든 예상 안에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라는 건 아주 낮은 확률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대비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는데,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조금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임대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자동 해지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는 시점이 됐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유를 하지 말고 매각을 할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의 숫자만큼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사업이 해지돼가지고 나온 집은 계속 갖고 있어도 뭐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의 집이라고 하면 계속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집들을 매각을 해서 좀 숫자 자체는 뭐 예를 들어 세 채를 매각을 해서 한 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 자체는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비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현금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라는 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세입자 편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 비율이 더 낮아진다거나 혹시라도 전세금을 좀 못 내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억울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억울해도 일단은 현금을 좀 마련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좀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의 측면에서도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산국가가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인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인 기틀은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괜한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 하나 이제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 나라가 다 준비를 해준대.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뭐 나는 이제 무주택자로만 있어도 뭐 분양 당첨, 뭐 아주 좋은데 그냥 쉽게 싸게 싼 가격으로 당첨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는 너무너무 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이전 정부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다 보여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만은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가더라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해봤자 그건 오히려 부작용만 더 크게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부동산의 이런 흐름들은 완전히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공급 문제라는 건 어떻게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이 안 되는 데다가 인간의 욕망은 작고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이 욕망은 변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좋은 곳, 좋은 주택 이런 것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마치 그냥 거의 그냥 헐값으로 누구든지 정부 말만 잘 듣는 사람은 다 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또 그런 무모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헛된 생각들을 좀 깨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재테크를 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모두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동산 시장은 이제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특히 상가 같은데 좋은 상가, 좋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형 건물이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또는 고시원, 숙박시설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코로나 때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굉장히 헐값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랜 기간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결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도 정말 또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런 시국이 좀 정리가 되고 좀 더 리더십 있는 정치인,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